자, 네. RPA가 뭔지 일단은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툴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상 업무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많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정립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현재 뭐 많은 분야에서 지금 쓰이고는 있어요. 그리고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신고 관세사인데 관세 업무에서도 이제 모든 뭐 단순한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확실한 업무들 있잖아요. 세금 처리한다든가 뭐 그죠? 통관 관련 이런 업무들, 뭐 데이터 스캔해서 뭐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은 웬만하면 다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째깍째깍 이렇게 눌러서 하는 모든 작업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자동화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방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방금은 아니고 어쨌든 입코딩하는 툴이 나왔어요. 이미 말로 이제 던지면 코딩을 해줘요. 입으로 코딩하는 시대가 왔고요. GPT-3라는 기술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오늘 아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결국 이제 코딩도 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아직까지 영어로 하겠죠. 근데 이제 점차 한국어 기반도 네이버에서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한국어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대표적인 어떤 툴이 UI 패스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일단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이렇게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이버에서 뭐 그죠? 이런 거 검색하는 거 그죠? 제일 쉬운 게 어떤 회사에서 오늘의 이렇게 뭐 관련 회사의 기사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뜨면 이 기사를 수집을 매일 이제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이런 홍보나 이런 쪽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매일 수집을 이제 해야 돼요. 해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죠? 아침만 되면 아침 6시 뭐 몇 시만 되면 기사를 다 지가 수집을 해와서 리포팅 방식으로 요약을 해서 아침만 되면 메일로 전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관련 뉴스를 요약해서 뿌려주는 거를 다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그죠? 엑셀로 업무를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엑셀로 회사 매출 같은 것들, 매출 월별 보고, 뭐 주간 보고, 이게 한 회사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죠?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자동화해서 알아서 시간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 할 거냐, 부분 자동화 할 거냐,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엑셀과 웹, 이런 기능들이 가장 일반적일 거다라는 거고. 제일 쉬운 거로 봐서는 기타 다양한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 화면을 갖다 인식해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 거를 다 인식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벤트 걸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캡처해서 감시라든가 뭐 그런 데에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GUI 툴로 다 이제 됩니다. GUI 툴로 다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제 업무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추가 보완하면서 진짜 고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업무의 그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죠? 뭐 많이 있겠죠? 여러분 회사 업무에서 또 이제 관련 뭐 쇼핑몰에서 등록한 뭐 회사 제품의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집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댓글 같은 것도 그죠?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엑셀에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뭐 나라장터라든가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시장이죠. 외주 관련 국가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그 외주 업무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 들어와 있는
여러 어떤 그 업무들, 그죠? 외주 업무들이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수집해 와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웹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이벤트를 프로세스를 걸어서 우리가 굳이 매일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아침마다 뭐 들어가서 확인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세라든가, 그죠? 주가 시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환율 시세 이런 것들을,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다 걸어서 완전 자동화 해버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쉬운 예죠.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어요. PDF로 변환해서 스캔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끄집어내서 엑셀에 저장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회사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연동을 해서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대신할 수가 있고요. 비개발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웬만한 운영체제에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다 다룰 수 있어요. 특히 엑셀하고 호환성이 높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료다라는 거죠. RPA가. 완전 무료는 이제 회사용으로 쓸 때는, 그죠? 조금 유료겠죠? 근데 이제 개인용으로 쓸 때는 무료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RPA 중에 이제 유명한 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UiPath라는 게 가장 유명하다. 이제 UiPath라는 사이트 한번 가보시고요. 네, 여기 가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프로그램 말고도 많은 그 툴들이 있는데 현재 가장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툴입니다.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자동화에 대한 물결이 가장 거세죠. 노동을 갖다가 디지털 노동으로 다 전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성과가 지금 막 나고 있어요. 최근 2, 3년간에 본격적인 도입을 하고 있고요. 많은 무인화 작업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요. 이거에 관련된 인력들도 지금 많이 뽑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도입했을 때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교재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메모장이 파워포인트로 하지 말고 메모장으로 합시다. 간단하게. 사람이 이제 위험한 일을 민감하거나 이런 일을 갖다가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오류,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를 요구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 주식 같은 것들 주문 넣을 때, 그죠? 직원들의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넣으면 잘못 넣는다든가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되는 그런 인적 오류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또 접근을 방지시킬 수 있고요. 안전성과 정확성, 효율성, 신속성, 경제성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죠. 적용 대상은 모든 분야, 특히 좀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좀 확실한 데들 있잖아요. 룰 베이스, 그다음에 예외가 좀 없는 경우 읽기 쉬운 표준화, 문서 기반, 양식에 기반 프로세스 이런 것들, 특히 인사, 재무, 구매, 고객 이런 것들, 특히 급여, 근태 관리, 당연히 이런 것들, 인보이스, 아까 말한 관세 업무, 생계에서 발행, 맨날 뻔한 일이죠. 프로세스가 확실한 업무들, 고객 문의 응대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제조 등에서도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국내 사례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들이 있어요. 일단은 시장이 이제 가장 많이 제품 차지하는 게 UiPath다. 이게 1위에요. 그렇게 얘네들이 정확히 UI,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에 약자겠죠. 패스라는 건 어떤 경로라는 뜻이니까 이런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오토 애니어도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냥 UI 테스트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예 회사 내에서 업무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UIP 솔루션을 도입을 굳이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합니다. 주로 이런 걸로 많이 해요. 윈도우에 보면은 파워쉘 있죠? 파워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합니다. 파워쉘 그리고 리눅스도 이제 서버에서도 리눅스 쉘 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파워쉘도 그렇고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얘로 그냥 코딩을 이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다 자동화하는 개념이죠. 파이썬도 뭐 자동화 툴이죠 하나에. 근데 이제 이게 시각화, 그러니까 그래픽 기반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좀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UIPath라는 도구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국산 제품 뭐 있겠지만 별로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어 보입니다. UIPath 쓰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깔아야 돼요. 얘는 제품들이 스튜디오와 로버츠와 오케스트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세 가지를 다 쓰진 않을 건데 스튜디오를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눌러볼까요? 이 제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있죠? 뭐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관리 쪽이냐, 개발 쪽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개발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관리해서 적용해갖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케스트레이터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행하는 건 이제 로봇이 있어요. 세 개예요. 개발과 로봇과 오케스트레이터 이 세 개를 주된 구성 요소로 보시면 되고요. 얘로 개발해서 얘로 실행하고 얘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튜디오를 까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료 UI 패스 이거로 까시면 되는데 네. 얘를 일단 눌러 보시고요. 커뮤니티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죠? 온프레미스, 스튜디오 온프레미스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온프레미스가 있는데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에디션 이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클라우드 이걸 쓰시면 되고요. 뭐 우리가 이제 이걸 쓰고 나서 좀 더 익힌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유료화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료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통해서 인원만큼 뭔가 기능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되고 라이센스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로봇을 이제 포함한다고 해서 어텐디드, 어텐디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사람이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냐 그거에 따라서 어텐디드, 어텐디드로 나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로봇 3개 그냥 수업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용해보기 클릭해 주시고요. 툴이에요. 결국 툴이기 때문에 뭐 많이 사용해보면 돼요. 툴을 많이 받아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로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깔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는지 역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가입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굳이 여러분 가입하실 필요 없고 그냥 구글 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정이 아마 가입이 돼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네, 하시면 됩니다. 서로 저도 새롭게 한번 해볼까요? 저도 계정이 다 있긴 한데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야겠죠? 아예 그러면 잠깐만요. 저 다른 계정으로 저도 네이버로 해볼게요. 네이버가 되나? 네이버는 안 되겠죠? MS 거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해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이름이 걸리네요. 이 스튜디오를 설치할 거예요, 그죠?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화면에 대해서 한번 쭉 먼저 보실 거고요. 기본 화면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일단 구성을 좀 봅시다.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스튜디오가 있고, 그죠? 스튜디오가 있고, 로봇이 있고, 오케스트라 있다는 거. 스튜디오, 저기, 이렇게 실행하는 거 로봇이 실행하는 거고, 얘를 관리하는 게 오케스트라가 있다. 오케스트레이터인데, 얘는 개발, 사실 이거 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먼저 정리를 시켜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간단한 걸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무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립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로봇은 얘를 돌리는 거죠. 얘는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가 됐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죄송한데요. 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사용해보기. 이거 쿠키 허용을 해야 되네요. 사용해보기. New Organization. 이거를 간단하게 그러면 할까요? 네, 새롭게 그냥 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자, follow information 넣어라. Organization. 본인 이름 앞에다 넣으시고, first name. 뭐 이렇게 넣으시고, country. 뭐 아무거나 넣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컨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죠? 이게 전반적으로 뭐 요즘에 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요즘에 다 돼 있죠? 폼이 있고 오케스트라 있고 액션이 있고 이게 지금 다운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음, 웹에서 그냥 클라우드식으로 관리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일단은 로컬로 다운을 받아서 하는 게 일단 좀 빠를 것 같아요. 상당히 느리네요. 처음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있죠? 눌러보시고 관리하는 어떤 화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홈에서 다운로드 UI 패스 스튜디오 이거를 받으시면 되고요. 현재 이게 두 명, 어텐디드 두 명을 쓸 수 있게끔 한 거고요. 현재 로봇 하나 이런 어떤 그 캐파가 나오는 거죠. 얘네들 지금 라이센스가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제한을 좀 이 정도 정도의 캐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다. 다운로드 UI 패스 스튜디오 하시고요. 뭐 한 번에 할 거냐? 이렇게 클릭 키어 여기 누르셔서 사인한 다음에 자동화를 시작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에센스 키 클릭 키어 누르시고요. 다운이 되고 있죠? 아까 이미 됐었나요? 네, 됐었네요. 그죠? 하고 이거를 누르시면 폴더 여기 가셔서 UI 패스 스튜디오라는 게 셋업 있죠?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UIS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실 분께 이해하시고요. 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조금 좀 불안정한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최신 거를 깔게 되면 조금 불안정하게 돼서 좀 안정화된 버전을 좀 깔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시 홈에 가봅시다. 지금 여기서 뭐가 돌고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떴죠, 그죠? 이렇게 떠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음, 로그인 해봅시다. 얘네가 이제 빌려주는 방식이라서 테넌트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클라우드 방식인 거라서. 로컬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필 요 세 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 스튜디오 4가 있고, UiPath 스튜디오가 있고, UiPath 스튜디오 X가 있다. 하는 건데, UI 스튜디오 프로는 뭡니까? 스튜디오에다가 테스트 도구에다가 고급 RPA 기능, 코딩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UiPath 최고급 스튜던트 스튜디오 인테그럴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라이센스 제품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프로필 중에 맨 왼쪽 거 하시면 되는데 눌러버렸네요. 맨 왼쪽 거 어쨌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습서가 있는데 이것들은 뭐 그냥 쓱 훑어볼까요? 시작하기 누르고 이런 식으로 떠요. 그죠?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렇게 떠서 화면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떠요. 이게 이제 단위가 있을 거예요. 단위, 그죠? 프로젝트 단위가 있어서 그 단위를 갖다가 여러분 프로젝트로 이제 아시면 되고요. 로컬 프로젝트로 로컬 프로젝트로 할 건지, 기존에 있는 거기서 가져올 건지, 복제할 건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뭐 얘가 바로 자습서를 갖다 이제 쭉 가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결국은 요 프로세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만들 프로세스를 가지고 앞으로 다 하시면 돼요. 템플릿에서 만들 거는 기존에 뭔가 다 작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샘플이죠. 샘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쭉 템플릿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 프로세스, 트랜지션 프로세스, 뭐 트리거 기본 어텐디드 자동화가 있다라는 거죠. 어텐디드가 하면 유인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조금 관여를 한다는 이런 얘기죠. 트리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들어보셨겠지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자동으로 그 일에 대한 연결해서 같이 일어나는 거가 트리거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자동화를 먼저 좀 시작해 본다라고 하는데 다음 눌러볼게요. 자습서라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얘가 만드는 방법을 자습해 보는 거죠. 유전성 복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라이브러리가 연결된 디펜던시죠. 유전성이 있어야지 얘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책하고 조금 버전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습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처음에 화면이 뜨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자습서 한번 돌려만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이제 홈과 디자인과 디버그예요.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일단은 자 스튜디오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스튜디오 공부하는 거야. 스튜디오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디자인 홈은 뭐 필요 없죠. 디자인과 디버그다라는 거예요. 디자인을 가지고 설계하는 거죠. 여기서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그리고 요 디버그 가지고 수정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지금 얘가 뭘 하냐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템플릿을 뭔가 화면을 좀 구성해줬죠. 네. 이건 뭐예요?
브라우저 창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브라우저 창을 여기다가 넣어서 거기다 내가 넣을 단어를 넣으면 얘가 검색 버튼을 눌러줘서 거기에 있는 어떤 버튼에 있는 어떤 그 속성을 가져와서 뭐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 어떤 여기 이런 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과정 이렇게 그죠? 내려가는 거죠. 프로세스를 빌드한다. 하나의 제품화 시키는 거죠. 디자인하는 영역이고 사람과 비슷하게 뭐 개별 액션을 쓰는 액티비티. 그러니까 단위가 이제 중요해요. 액티비티라는 이제 이게 작업 단위예요. 액티비티. 그래서 이 액티비티 단위를 갖다가 쭉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액티비티 단위를 쭉 넣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 눌러보면 얘가 이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구나라는 거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인풋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입력 그 텍스트 필드 이쪽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생략을 넣겠대요. 다음 눌러보고요. 그리고 나서 뭐 가져오기를 하면 이름 복사하고 get 텍스트 가져와라라는 거고 거기에 있는 이름을 복사해서 메시지 박스에다가 이름을 표시한다 이런 얘기죠. 용어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메시지 박스는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는 거고 우리가 get 텍스트는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집어넣은 텍스트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다음 누르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약간 개발 툴이에요. 일반적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속성을 갖다 여기서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개발 툴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안에서 쓰일 어떤 방금 넣은 어떤 이름이라든가 뭐 생년월 이런 거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결국 변수가 개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변수의 이름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출력을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건 막판에 표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만들면 얘가 실행 버튼 누르면 파일 이거 실행 버튼 누르거나 디버그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행하다가 에러 나면 실행 중단되겠죠. 과정이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하나의 그냥 저기 해봄으로써 아 이게 UI 패스구나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행할 때는 이걸 눌러도 컨트롤 F 이걸 눌러도 됩니다. 다음 그러면 얘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화면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를 지금 띄우네요. 우리 이제 크롬으로 이제 바꿀 거고요. 지금 얘가 이렇게 뭐가 제가 컴퓨터 안 만지고 있는데 지가 이렇게 넣죠, 그죠? 이름 넣어서 유니콘 네임을 해서 입력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딱 뜨죠. 유니콘 이름입니다라고 떠요, 그죠? 제가 오른쪽 화면에 지금 떴는데 여러분도 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또 눌러보면 메시지 박스 떴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동화를 실행했다라고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만든 거를 오케스트라에 게시한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개발한 거를 여기서 그죠? 올려놓겠다는 얘기죠. 올려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한 거예요. 개발하고 실행하고 여기에다가 뭐 게시까지 할 수 있게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봐도 되고 프로젝트로 돌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아, 얘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훑어 보는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끄시고요. 내리고 이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쭉 둘러볼게요. 네. 홈 화면부터 일단 가보시면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하나의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액티비티라는 작업인데 이 위에 작업이 뭡니까? 프로젝트가 있겠죠?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 안에서 액티비티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담는 걸 뭐라고 그래요? 프로세스다라고 해요. 프로젝트 밑에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프로세스 밑에 액티비티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액티비티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하고 실행하면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뭐 하나 만들어서 또 뭘 또 해볼 건데 일단 이 화면을 먼저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세스라는 단위가 있다 하는 거고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그죠? 여기에서 쓸 만한 라이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필요한 것도 만약에 PDF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PDF를 PDF 있는 텍스트를 다 가져오는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또 라이브러리를 다운 받아야 될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라이브러리고요. 이건 말 그대로 템플릿이고 템플릿 써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잘 쓰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만든 게 있으면 이걸 여는데 우리는 아직 만든 게 없으니까 다 끝난 거죠. 템플릿이 뭐 이런 게 있고 팀으로 해서 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도구는 뭐 말 그대로 도구죠. 그래서 확장이 있죠. 우리가 크롬에서 이제 확장할 거니까 이런 건 나중에 깔아야겠죠. 크롬에서 엣지, 크롬도 있고 엣지도 있고 파이어폭스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시트릭스라는 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원격 업무가 많이 자동화됐죠, 그죠? 원격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시트릭스예요. VM웨어 같은 거죠. VM웨어도 역시 원격이죠. 가상화, 여러분의 집에서 회사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트릭스나 VM웨어가 많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 가지고 씁니다. 네. 원격 데스크탑은 여러분 아시죠? 네. 뭐 원격 제어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회사에다가 뭐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집에서 잘 보고 있는 거죠. 집에서 얘가 잘 하고 있나 감시할 수도 있고 완전 무인화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내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죠. 어텐디든지 어느 어텐디든지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익스텐션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량 업데이트를 뭐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거 있겠죠. 설정은 가보면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정이죠.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시면 되니까 일반에 보면 한국어로 되어 있고 테마가 있고요. 디자인이 있고요. 위치는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좀 안정화가 안 됐나 봐요. 어디 같네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이 게시된다 하는 거 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 소스 관리 뭐 여기 있고요. 네. 패키지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라이센스가 있고 팀이 뭐 이 정도네요. 서브 버전이 있고 게시 있고 실험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 자, 이 정도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개발되고 저기 발전하고 있어서 계속 바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시작을 누르시고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거 하나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스를 하나 눌러 보시고요. 자, 아까 제가 단위가 프로젝트 프로세스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새 프로젝트 안에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르면 그지? 새 자동화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겠다 이런 거고 빈 프로젝트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클릭하시면 뭐라고 뜹니까? 새로운 빈 프로세스가 뜬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프로젝트 안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이름을 갖다가 처음 만드는 거라서 first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봐요. first RPA 1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위치는 여기로 들어간대요. 유저의 다큐먼트 UI 패스인데, 이거를 뭐 바꿀 수도 있고요. 바꿔서 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맨날 EX 저는 C 드라이브 안에 EX에다 하니까 EX 안에다 해볼게요. RPA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설명은 첫 번째 만드는 연습.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만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요 화면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요 화면을 잘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볼게요.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 아까 말했죠? 디자인과 디버그다. 여기서 디자인해서 여기서 이걸로 실행하면 되고 얘 누르면 디버깅 할 수 있는데 디버깅은 이제 만들어야지 디버깅 하는 거고 홈에는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내려왔어요. 디자인 내려오니까 프로젝트라는 어떤 이런 폴더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죠? 퍼스트 RP 그리고 디펜던시 얘네들이 다 깔려야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의존하고 있다. uipath.xl.activity 버전 있고요. uipath.mail. 기본적으로 당연히 엑셀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자동화되는 건 다 있어야겠죠. 엔티티들이 있네요. 그다음 엔티티즈가 있고 뭐 이 정도네요. 그죠? 그다음에 세팅에 대한 게 있죠. 제이슨으로 돼 있고 릴리스도 제이슨으로 돼 있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얘죠, 얘. main.xml. XML이 아니라 XAML이에요. XML이 아닙니다. XAML입니다. 요거랑 프로젝트 제이슨. 우리 이클립스랑 뭐 비슷하네요. 그죠? 프로젝트 제이슨 눌러보면 말 그대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제이슨 포맷으로 키밸류 형태로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봅시다. 일단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네,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폴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경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의 다큐먼트 사용자 아이디 있죠? 유저 여기에 다큐먼트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문서. 그 문서로 들어가서 여기에 UI 패스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 안에 이제 프로세스 이름이 생길 건데 이거는 저기고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요. EX로 만들었죠. 그죠? C 드라이브에 EX로 여기에서 RPA 여기로 들어갔죠. 그죠? 요 경로입니다. 요 경로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요 경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경로죠. 여기에서 얘가 이제 작업이 되면 여기에서 파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경로를 하나 잘 알아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폴더로 뭔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건데 패키징하는 그런 어떤 거죠? 디버깅하는 거와 릴리스, 배포할 때 그리고 프로젝트 정보 여기가 이제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을 이제 눌러보시면 얘가 이제 핵심 화면이죠? 여기가 핵심 화면이다 라는 거. main.xml이 가장 핵심 화면입니다. 이걸 더블 클릭했더니 뭡니까? 이걸 캔버스다라고 그래요. 캔버스가 열려요. 캔버스가 열려서
여기에서 뭔가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그냥 드래그만 하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열어봤더니 또 여기 뭐 플러스가 있고요, 그죠? 확장해 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거 확장 뭐 이런 거고요. 이거 리프레시 하는 거고요. 파일 표시, 파일 탐색기, 프로젝트 설정이 있는 거죠. 프로젝트 설정만 눌러볼까요? 프로젝트 설정에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이죠. 일반이 있고요. 커플로 분석기가 있고, 액티비티 설정에 엑셀 비즈니스, OCR. OCR 캐릭터 인식하는 거죠. 캐릭터 리코니션, 옵티칼, 컴퓨터 비전.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컴퓨터가 마치 사람의 신신경처럼 캡처하는 거예요. 캡처, 그죠? 화면을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화 클래식, 시스템, UI, 자동화, 출신 이런 게 있다. 그죠? 쭉 둘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액티비티 여러분이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액티비티가 이제 뭐뭐 있는지를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 있고 액티비티 있고 스니핏이 있어요. 스니핏. 조금 작은 정보를 우리가 스니핏이다라고 하죠. 이 세 개 단위를 또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들어왔어요. 프로젝트 들어와서 자, 이제 스튜디오 안에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액티비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액티비티를 갖다가 눌러보면, 그죠? 눌러봤더니 뭐 이렇게 쭉 뜨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뜹니다. 근데 즐겨찾기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겠죠? 얘는 좀 나중에 보고. 최근에 우리가 쓴 게 없으니까 안 뜨고. 사용 가능한 항목이 뭐가 있는지 보셔야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액티비티 뭐뭐 있는지를 쭉 써놓으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